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리포트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리포트고요. 한양증권의 김용호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목은 배터리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적어주셨고, 먼저 동사의 2021년 매출 예상은 1조 9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와 비슷하게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의 지속적인 호조,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추세 등에 힘입어서 양극재 매출이 상승분에 줄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로 인해서 올해 완전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지분법 회사인 PMC텍의 실적 개선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해외 진출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실적 견인의 1등 공신인 양극재의 2021년 매출은 7,20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10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극재는 2,122억 원을 기록하면서 15%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갈수록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동사의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사업부는 대부분이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동사는 수직 계열화와 대량 생산화를 통해서 원가도 절감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30년까지 캐파 증설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만큼 늘어나는 수요를 커버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25년 캐파 로드맵에 따라서 동사의 에너지 소재 부분 매출은 현재 국내 양극재 1위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향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는 동사의 지분법 대상인 PMC텍이라는 기업의 실적 호조도 기대되는 바라고 하는데요. 이 PMC텍은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향 수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전방산업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 제철소 전기로의 가동률 하락, 그리고 전기보수 영향으로 상반기에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기로 재가동으로 침상 코크스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지속적인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경기 회복 이후에도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철강 사업부 동안 매출 하락을 야기한 일시적인 요인을 떨쳐내고 견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고요. 주가 하락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증권의 이한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이 이한나님의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스탠스로 적어주신 것 같고요. 먼저 주가 급락의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8월 23일 GM에 공급했던 이런 셀 모델에 대한 리콜이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충당금 우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화학과 생명과학 가치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재, 전지 가치의 지주사 할인까지 받은 수준으로 거래 중이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고요.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일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적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는 훼손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당장 2022년부터 배터리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배터리 가치 하락으로 이 상황을 보려면 LG에너지 솔루션 수주 물량 반 이상이 중국의 CATL 등 다른 공급처로 넘어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EV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성장으로 동사의 캐퍼시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외형의 추가 상승, 그리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치 100조 원 기준도 2022년 기준으로 EV EBITDA 멀티플 35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배터리의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100조 기준도 높은 멀티플 적용은 아니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 같은 리콜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서 위험 심리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계속해서 규명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안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첨보에 대한 리포트고요. SK증권의 윤혁진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중수혜로 높아지는 성장 가시성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첨보의 EV 배터리용 전해질 연간 생산량은 2019년 660톤에서 2021년 4,000톤, 그리고 2026년에는 27,000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증가된 생산 능력에 따라서 전해질 매출액은 2021년에 1,744억 원에서 2023년 4,47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사의 매출액도 21년에는 2,539억 원에서 2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5,343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급등하고 있는 이 LiPF6 육불화인산 리튬이라는 이 전해질 가격은 첨보의 전해질의 채택률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해질 가격은 2018년 중반부터 2020년 말까지 킬로그램당 2만원 이하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7만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첨보의 전해질 가격은 킬로당 8에서 9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첨보 전해질 첨가 비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첨보가 6월 말에 설립한 BLS에서 2024년부터 생산 예정인 LiFSI는 지금보다 원가가 크게 낮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LiPF6를 대체하는 그림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첨보 BLS의 공장까지 돌아가는 2026년 매출액 전망치는 9천억 원으로 첨보는 전기차 시장과 첨보 전해질 첨가 비중 상승의 이중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성이 높은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도 첨보의 가장 큰 장점은 부채 비율 18%의 높은 재무 건전성으로 주주가치 희석이 최소화되면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높은 성장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파업 얘기로 이슈가 있는 HMM에 대한 파업 관련 코멘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남인식님의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먼저 파업 이슈 타임라인부터 살펴보면 8월 20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서 육상노조 쟁의권을 확보를 했고요. 기존 노조가 주장한 임금 인상률 25%, 성과급 1200%, 그리고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률 8%, 경력금 500% 간 차이점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8월 23일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2%가 파업에 찬성을 했고요. 또한 25일에 집단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해상노조에서 사측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집단 사표를 제출할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스위스의 엄청나게 큰 글로벌 선사죠. MSC에서 HMM 해상직 대상으로 연봉 2배를 제시하면서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언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에 있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집단사표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 기사에 따르면 노조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추가 비용은 약 1,200억 원, 이는 2021년 당사 추정 매출액 대비 1% 수준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해상노조가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 선사로 이직을 한다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측 제안에 따라 재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현대차의 이노션에 대한 리포트고요. 먼저 2분기 실적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325억 원으로 2분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고요. 2분기 현기차 국내외 판매량이 증가됐고 현기차의 마케팅비 증가에 따라 이노션도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사의 매출액은 329억 원으로 5개 분기 만에 순성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기차 마케팅 증가 외에도 기아차의 새로운 CI가 2분기부터 변경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반떼 코나, 그리고 GV60 같은 여러 가지 차종이 새롭게 선보임에 따라서 볼륨 차종의 출시로 신차 골든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차종에 대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제네시스 라인업이 세단에서 시작해서 SUV와 전기차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 뉴욕에 제네시스 하우스를 오픈을 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광고주의 경우 전통 매체를 통한 마케팅이 강했지만 국내 기준 디지털 광고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5월에 디퍼플 인수에 이어서 글로벌 에이지테크 그리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회사들에 대한 M&A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유 현금은 6.5천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 환원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 수준인 40%대 중반의 배당 성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0년의 경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배당 성향을 57%까지 상향을 한 바 있고요. 2021년에도 중강 배당 450원을 포함해서 2020년 수준의 배당 계획이 있다고 하고 성향은 46%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